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뵀는데요. 그간에 딴짓을 좀 하느라고 이렇게 늦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요즘 제 근황을 먼저 소개하고 들어가면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한 권은 클로드 디자인 시작하기, 한 권은 클로드 코워크 시작하기입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웬 클로드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AI 툰 스킬 개발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표지에 그려져 있는 내용이 제가 그간에 있었던 내용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미드전이라는 산에서 열심히 이미지를 파면서 놀고 있다가 GPT라는 데로 잠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뭔가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클로드라는 다리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AI 툰 스킬을 만들었다 라는 얘기인데,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생성형 AI 시대에 제가 미드저니를 열심히 팠었던 걸 아실 거예요. 미드저니를 열심히 파다가 늘 들었던 얘기가 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는데 미드저니가 좋아?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미드저니와 GPT의 장단점을 짚고 넘어가 보면 뭐니 해도 미드저니의 최대 장점은 미학 모델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 말고도 다양한 이미지 생성 모델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걸 대부분 쓰신 분들이 최종적으로 미드저니로 돌아오는 이유는 미드저니 이미지가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또한 가장 넓은 범위의 미학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미학 모델은 최강이지만 그렇다고 미드저니가 모든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드저니가 컨트롤이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저는 제대로 컨트롤하면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능한 방법들을 유튜브 컨텐츠로 달아왔었는데 챗GPT와 제미나이에 비해서 컨트롤이 좀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챗GPT나 제미나이, 나노바나나 같은 경우엔 미드저니에 비해서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되고 굉장히 쉽죠. 미드저니를 열심히 팠었던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드저니가 조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미드저니는 변한 게 없고 예전에는 다들 그 정도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챗GPT와 제미나이가 굉장히 쉬워지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챗GPT와 제미나이 컨트롤이 기본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면에 미드저니로 오면 굉장히 컨트롤이 힘들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미드저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굉장히 어려운 툴이 돼버렸다. 그런 입장을 생각을 하면 미드저니가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챗GPT와 제미나이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학 모델이 굉장히 좁아요. 미드저니의 미학 모델이 이만큼이라면 챗GPT의 미학 모델은 한 요 정도 됩니다. 이 상황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드저니는 미학 모델을 추구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인 거고 GPT와 제미나이 같은 경우엔 필요한 부분의 미학에만 선택과 집중을 한 결과다. 가려고 하는 방향이 다르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미드저니는 컨트롤이 힘들어서 못 쓰겠고 챗GPT와 제미나이는 미학 모델이 너무 좁아서 그게 그거 같은 이미지라 못 쓰겠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걸 뒤집어 보면 미드저니는 넓은 미학 모델을 갖고 있고 제미나이와 챗GPT는 컨트롤이 굉장히 잘 된다. 그럼 이 두 개를 묶으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의 시작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를 생성한다 치면 이 이미지는 GPT에서 한 번에 나온 이미지입니다. 생성형 AI를 한 3년쯤 공부한 입장에서 3년 만에 이런 글씨가 오타 없이 깔끔하게 들어오고 나의 의도대로 이런 그림들이 배치가 되는 게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AI 이전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만들 때 굉장히 비싼 결과물이기도 해요. 이런 아이콘들이 하나하나 상황에 맞춰서 다 그려져 있고 적당한 디자인으로 배치를 했다. AI 이전 시대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잘 만든 거고 일반인들은 엄두를 내기 힘든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GPT에 이런 거 만들 거니까 만들고 그려줘라 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게 한 번에 프롬프트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이게 좋긴 한데 요즘 이런 이미지 너무 많이 봐서 별로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이유는 이 이미지가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이미지들이 너무 많아서 질린 거죠. 이 지점에서 제가 생각한 건 미드저니의 미학 모델, 여기서는 스타일이겠죠. 스타일을 활용을 하고 GPT의 컨트롤을 합치면 이런 좀 더 특이한, 좀 더 세련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결국 만들어집니다. 미드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미드저니에는 이 정도 스타일은 정말 차고 넘치죠. 그리고 또한 이 정도 스타일도 굉장히 흔합니다. 미드저니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스타일 코드가 42억 개 있다라는 얘기는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면 잘 아실 거예요. 무한대에 가까운 이 스타일을 GPT로 가져오게 되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다 뻔한 AI 그림 같아 라는 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스타일은 이런 일러스트나 만화 스타일 말고도 이런 아트웍 같은 스타일도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아트웍 같은 스타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만화 스타일은 10개 중에 하나라면 이런 아트웍 스타일은 대략 10개 중에 4, 5개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아트웍 스타일은 미드저니에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여기엔 문제가 하나 있죠. 스타일을 어떻게 찾느냐 라는 게 문제인데 스타일을 찾는 방법, 스타일 코드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많이 다뤄놔 있습니다. 미드저니의 스타일 코드, 스타일 CD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GPT의 뻔한 AI스러운 것들을 미드저니의 스타일을 활용하면 이렇게 특징 있고 아트웍스러운 결과물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저의 생각의 시작이었어요. 다시 표지로 돌아왔는데 이 표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저는 이쪽 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스타일 어떻게 쓰지 고민을 하다가 GPT에 가보니 여긴 스타일이 없고 너무 뻔한 것들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얘는 AI야, AI스러워 라고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영상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이런 미드저니 스타일을 GPT에서 활용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나서 제가 받은 피드백은 이거 자체를 너무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이 산까지 뛰는 게 굉장히 어려워하신다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클로드 책까지 쓰게 됐지만 처음에 시작은 이 미드저니 스타일을 GPT나 다양한 곳에서 좀 더 쉽게 혹은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좀 더 핸들링을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해서 찾아낸 방법이 클로드입니다. 여차여차 해서 이 둘을 잇는 클로드라는 다리를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하다 보니 AI 툰 스킬이란 것까지 만들었다. 이게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함축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 표지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그린 표지예요. 이런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쯤 제가 도착한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AI로 만화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GPT로 적당히 김대리의 하루 일상을 평범하게 써라 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컷 만화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컷 안에 적당히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인물과 이 인물 일관성 있죠. 이 인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인물도 스타일이 다르게 다른 사람처럼 제대로 잘 나옵니다. 생성형 AI로 만화를 만들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런 의상 디테일의 일관성입니다. 보시면 의상 디테일도 굉장히 꾸준히 잘 맞아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회식 장면도 특별한 명령이 없었음에도 한국 회식 장면이 참 잘 나옵니다. 여기 보이는 짠이라든지 하하하 라고 들어간 이런 걸 SFX 효과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잘 들어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보이는 한글들이 특별히 편집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타 없이 깔끔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만화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이거 많이 봤었던 GPT 만화 스타일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미드저니의 스타일이 있었죠.
스타일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고 이런 컨트롤이 가능하면 만화를 만들면 되겠다. 이제 AI로 충분히 만화를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에게 전문가들은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이건 만화가 아니고 글과 그림의 덩어리다. 글과 그림의 덩어리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분들 눈에는 그림도 있고 글도 있지만 그 두 개를 네모난 칸 안에 배치한 게 다다 라는 게 그분들의 의견이었어요. 얼핏 생각하면 그게 만화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의 생각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있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가 있으면 그걸 컷으로 편집하면 만화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간의 생성형 AI에서 이 스타일의 일관성과 캐릭터의 일관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이 스타일의 측면은 특히 미드저니에서는 다른 생성형 AI들과 다르게 sref라든지 무드보드라든지 P코드, sref 코드 등 굉장히 강력한 스타일 일관성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우리 애증의 OREF 있죠. OREF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작동은 합니다. 이렇게 스타일의 일관성이 있고 캐릭터의 일관성이 있으면 이거 잘 조립하면 컷이잖아. 물론 이와 비슷한 과정을 이전 영상에서 나노바나나 가지고 컷 만화 만들기라든지 애니메이션 만들기라고 방법적인 걸 설명하기도 했었어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김치찌개를 봤을 때 김치 있고 돼지고기 있고 두부 있고 이런 야채들이 있으면 아 이게 김치찌개구나 맛있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큰 착각이죠. 안 보이는 보통 이런 걸 조미료라고 부르는, 어쩌면 저는 이런 안 보이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 없어도 보이는 요것만 가지고도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재료가 있다고 해서 이런 김치찌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재료가 있다고 해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우리는 이런 걸 레시피 만드는 순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결국에 맛있는 김치찌개가 되는 겁니다. 재료들과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만화가 되는 거와 굉장히 유사하죠. 스토리와 스타일, 캐릭터, 이게 컷이 된다라고 생각한 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구나 라는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뭔가를 좀 더 알아보다 보니 연출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스토리가 있고 스타일이 있고 캐릭터가 있다고 해도 이걸 연출을 해야 제대로 된 컷이 된다라는 걸 알았고, 그렇다고 연출을 다시 공부하기는 좀 난감한 거죠. 이때 제가 한 생각은 연출도 그럼 AI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중간에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연출을 클로드가 할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더 있었죠. 제가 도달한 결론은 이 과정 중에 휴먼 팩터를 최대한 빼자라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이걸 총괄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총괄해야 될 게 필요한데 그걸 클로드를 활용하자 라는데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최종 형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스토리를 클로드 스킬에 입력을 하고, 클로드 스킬이 미드저니의 스타일과 캐릭터, 스토리를 가지고 만화적 연출을 해서 컷 생성 프롬프트까지 생성한다 라는 게 제가 도착한 결론입니다. 컷 생성 프롬프트가 있으면 이거를 지금은 GPT 이미지2가 가장 좋으니까 GPT에 입력하거나, 아니면 나노바나나의 다음 버전이 나오면 나노바나나에 입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화를 얻을 수 있겠다 라는 게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실제 스킬에는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를 기획을 하는데 기존의 스토리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 간단한 키워드나 신호를 입력을 하면 좀 더 풍성하게 만화를 위한 스토리로 만들어주는 스킬이 있고요. 이 스킬 단계부터 미드저니의 스타일이 들어가서 이 스토리와 잘 맞는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동화책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가지고 무협지를 만들면 좀 안 맞겠죠. 그리고 제작 과정으로 페이지 만화를 만들어주는 스킬이 있고, 이런 스토리보드형 시네마틱 스킬이 있고, 동화책을 만들어주는 스킬이 있고, 새로 웹툰을 만드는 스킬이 각각 존재합니다. 이걸 가지고
페이지 만화를 만들고 싶으면 요걸 사용하면 되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세로 웹툰을 만들고 싶으면 세로 웹툰 스킬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동화책을 만들 수도 있고 세로 웹툰을 함께 만들 수도 있죠. 시네마틱을 사용하면 영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스킬이 기본이고 경량화되어 있는 이 SNS용 스킬도 함께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이 넘김 영상이라고, 최근에 보시면 제 쇼츠에 올라와 있는 이런 만화책 넘어가는 영상들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도 다국어 현지화도 가능한 스킬까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스토리를 주고 스타일 이미지를 주고 연출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스킬이 안에서 모두 다 돌아가서 이런 작업들을 해요. 씬도 나누고 컷도 설계하고 페이지도 배분하고 일관성도 고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페이지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페이지 프롬프트를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GPT에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페이지 한 장이 통째로 나오게 설계된 겁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과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있긴 한데 굳이 나는 이런 만화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어렵기만 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과정을 모두 보여주지 않는 걸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여러 개면 이 프롬프트를 페이지 수만큼 반복하면 이런 결과물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대략 10분쯤 걸립니다. GPT 이미지의 생성 속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스토리를 입력을 하고 처음에 대략 30분 정도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스타일 이미지입니다. 이 스타일 이미지는 미드저니에서 왔어요. 미드저니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개성 있는 스타일을 충분히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건 굉장히 개성 있는 스타일의 페이지 만화를, 어떤 경우엔 웹툰을 30분 만에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개발하고 그러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짠 워크플로우는 이런 거예요. 클로드 코워크의 스킬이 조정석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핸들링을 하고 그걸 지시서로 만들어서 그걸 이미지 모델에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미지 모델을 거의 프린터로 활용을 해서 결과물을 만든다. 굉장히 나이스하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뭔가가 이렇게 여기가 어긋났다 라고 하면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 지시서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전 단계에 보시면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숨겨놨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렇게 에러가 나온다 그러면 이 에러 수정도 클로드에게 시키게 됩니다. 제가 클로드를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요건데요. 지금 이 위쪽의 과정들은 사실은 클로드가 아니어도 GPT로도 가능합니다. GPT에도 스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클로드가 조금 더 편의 도구가 많은 거를 제외하면 실제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걸 클로드에서 개발한 이유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분석을 할 때 LLM 모델의 비전 기능이라고 해서 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능력, 이미지를 읽어내는 눈에 해당되는 기능이 클로드가 요 개발할 당시에는, 그리고 현재도 GPT가 많이 격차를 줄이긴 했지만 클로드의 비전 능력이 가장 좋은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걸 지적을 해주면 클로드가 그걸 분석을 해서 다시 지시서를 고칩니다. 그리고 캐릭터 일관성, 스타일 일관성, 스토리에 맞춘 연출에 그걸 반영해서 다시 지시서를 작성해서 다시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전체적인 방향이에요. 도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킬들이 이런 스킬들입니다. AI 툰 플롯이라고 해서 스토리를 써주거나 기획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줄글의 스토리들이 실제로 만화를 만들면 그거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것들은 이 AI 플롯이 적당히 정리를 해서 에피소드 하나 정도의 길이로 정리를 해주고 에피소드가 여러 개인 시리즈를 만들 때도 전체를 핸들링을 해주는 게 AI 플롯 스킬입니다. AI 플롯으로 만들어진 스토리를 좀 더 만화에 어울리게 사전 작업을 해주는 스킬이 AI 툰 프리셋이라는 거예요.
실제 제작을 페이지 만화를 만들어주는 게 AI 코믹스가 있고요. 동화책을 만들어주는 AI 스토리북이 있습니다. 영화용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비디오 프롬프트까지 만들어주는 AI 툰 시네마틱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로 스크롤형 웹툰을 만들어주는 AI 툰 버티컬 디렉터가 이렇게 기본 스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 스킬에 베타 테스터의 피드백을 받아서 좀 경량화된, 이게 좀 너무 무거운 것 같다, 난 간단하게 인스타에 올리는 한두 장 이미지 만들고 싶다 라는 니즈가 있어서 그 다음에 개발된 게 AI 툰 코믹스 인스타라는 스킬과 AI 툰 아날로그 인스타라는 스킬이에요. 후가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스킬이 AI 툰 플립 MP4라고 해서 이게 컷 넘어가는 이런 쇼츠 이미지 만들어주는 스킬입니다. AI 툰 로컬라이즈는 다른 언어판으로 변경해 주는데, 이게 바로 직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에 맞는 만화적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스킬이에요. AI 툰 코믹스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면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스킬입니다. 보시면 내용은 이런 여우 정령이 있는데 갑자기 놀래서 변신을 하고 뭔가 싸운다 라는 스토리예요. 이런 간단한 스토리로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페이지는 첫 번째로 이런 만화에 어울리는 미드저니 스타일을 가지고 이런 그림풍을 만든 겁니다. GPT로 만화 만든 거 많이 보셨을 테지만 이런 톤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GPT로 만든 건가?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GPT로 만든 건 맞는데 여기에는 미드저니 스타일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만화 연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폰트가 다르죠. 이 폰트와 이 폰트는 기본 사람이 말하는 폰트고, 요건 이렇게 작아진 정령이 말하는 거예요. 손글씨체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연출 포인트는 이 칸과 칸 사이의 여백, 요걸 칸세라고 부르는데, 요 칸세 같은 경우엔 일상적인 거에서 일상적으로 했으니까 한 요 정도가 주어진 거고, 여기 보면 그거보다는 좀 넓고 양쪽이 좀 좁아졌죠. 이건 스토리에서 여기까지 나왔다가 시간이 좀 지난 걸 이렇게 만화 연출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괴물이 나타나고 놀라고 그 다음에 변신을 하는 이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요 컷이 와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스킬을 만든 제 눈에 보이는 거로는 요 컷이 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보면 이렇게 말풍선을 썼는데 아무 말도 안 했죠. 하지만 이걸 보는 사람들은 뭔가 급박한 말이 있구나, 이런 삐죽삐죽한 말풍선에서 주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보면 이런 효과선이라는 이펙트 라인이라는 게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에서 이 장면을 연출한다면 이렇게 줌인이 되는 장면처럼 보일 겁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래지는 장면이 연출되겠죠. 이런 상황들을 이런 말풍선 하나와 이런 이펙트 라인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게 만화적 연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스킬이 이 부분을 스토리를 반영해서 알아서 넣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화려한 전투 장면을 기대하셨으면 좀 실망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전투를 하고 마무리가 되고 다시 푹 해서 변신을 풀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하나 눈여겨보실 건, 이 폰트는 좀 동글동글한 손글씨 폰트였고, 여기는 말풍선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지만 정자체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이건 좀 귀엽게 말하는 말투고 이건 좀 단호하게 말하는 말투다 라고 느끼게끔 스킬이 연출을 한 겁니다. 다시 이렇게 작게 변신을 하면 이렇게 폰트가 예전으로 돌아오고, 이 말풍선의 외곽을 보시면 뭔가 기운 없는 게 이렇게 살짝 느껴지는 이런 말풍선도 스킬이 알아서 여기에 배치를 한 겁니다. 스토리가 전투가 끝나고 지쳐서 말을 하는 캐릭터는 뭔가 말풍선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스킬이 이런 말풍선을 꺼내서 연출하게 된 거죠. 마지막 컷을 보시면 테두리가 없는 이런 무테 컷이고 이런 그라데이션으로 마무리가 돼 있죠. 이런 것들이 보면 일본 만화의 좀 영향인데, 이런 부분은 마지막 컷 같은 경우엔 이렇게 잔상이 남아서 여운을 남겨주는 연출도 알아서 해준 겁니다. AI 툰 버티컬 디렉터로 만든 결과물은 세로 웹툰인데, 보시면 네이버 도전 만화에 실제 올라가 있는 웹툰입니다. 이 만화를 보시면 일단 표지고 이후의 컷들을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진행에 맞춰서
생성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컷들 보시면 뭐 이렇게 효과음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까 봤던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의 말풍선으로 뭔가 결연함을 보이죠. 아래로 쭉 스크롤을 하시다 보면 순간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스크롤을 좀 더 해보면 다시 컷이 나옵니다. 두 번째 컷에 이유가 나오는데, 그 뒤로 며칠은 매일 이런 식이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지금 이 컷은 며칠이 지난 결과물인 거고, 이전 컷인 여기와는 며칠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차이를 웹툰에서는 이렇게 칸과 칸 사이의 공간을 많이 주고, 이걸 실제로 모바일에서 확인하시게 되면 한 페이지 정도의 스크롤이 나와요. 그런 여백을 읽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세로 웹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작동되는 이 칸세라는 것도 스킬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입력하게 됩니다. AI툰 아날로그 인스타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인스타는 말 그대로 아날로그 같은 감성의 인스타툰을 만드는 스킬입니다. 보시면 생성형 AI로 이걸 만들었나 할 정도로 약간 손그림 비슷한 그림체가 나오고 약간 좀 삐뚤빼뚤하고 어설프죠. 다음 컷도 비슷합니다. 좀 더 스토리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4컷으로 나눠서 스토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인스타에서 흔하게 보셨던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의 특징들이 뭐냐면, 지금은 제가 넓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모바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작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컷들이 많이 들어가면 가독성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한 컷짜리이거나 4컷짜리로 아날로그 감성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인스타툰을 만들어주는 게 AI툰 아날로그 인스타 스킬의 결과물입니다. AI툰 스토리북으로 만든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동화책 같은 한 컷에 나오는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아래쪽에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써주기도 하고요. 스토리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알아서 이렇게 펼침면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결과물도 만들어줍니다. 만화를 만들 수 있다면 한 컷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 굉장히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동화책을 만든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I툰 코믹 인스타의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AI툰 아날로그와 AI툰 코믹스의 한 중간 단계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인스타 전용으로 4대5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한 컷이나 4컷이 있었던 아날로그 스킬보다는 조금 더 긴 스토리를 만들고 싶을 때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한 컷에서 3컷, 2컷, 뭐 이런 2컷도 있겠죠. 이런 걸로 만들어지고, 특징은 인스타 UI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기본으로 글씨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고 내용들을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볼 수 있는 거죠. 동화책과 인스타와 그 사이 어디쯤에 결과물도 쉽게 만들어주는 게 AI툰 코믹 인스타입니다. AI툰 시네마틱이라는 이 스킬은 만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에 도착한 스킬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스토리를 이 시네마틱 스킬로 생성을 하면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줍니다. 영상을 만들 때 키 비주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고, 이런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서 스킬에 다시 입력하게 되면 이런 영상을 생성해 줍니다. 다른 스토리, 다른 화풍으로 만들면 이런 여행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주고, 그 스토리보드를 스킬에 다시 입력하게 되면 이런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생성형 AI로 이미지 잘 만드는 방법들 물어보시면 제가 늘
좀 충분히 생성을 많이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엔 한 번 생성하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디오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여러 번 생성해서 원하는 거 얻으세요 라고 말하기에는 크레딧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보통 비디오 작업을 하시면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의 씬을 만들 때 5회에서 한 10회 정도 재생성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적당히 편집을 해서 하나의 씬을 만드는 게 보통의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 AI 툰 시네마틱을 사용해서 방금 보셨던 과정을 거치면 평균적으로 한 1.2 정도의 반복을 하면 원하시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이미지라면 5장이나 10장 뽑아서 하나를 얻는 것과 1.2장쯤 뽑아서 하나를 얻는 게 금액적으로 별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같은 경우엔 5초나 10초 단가들이 1,000원, 4,000원, 12,000원 이렇게 가죠. 5번이나 10번을 생성하면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이 스킬을 사용하셔서 1.2회 정도의 원하는 장면을 얻으시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죠. 하지만 자수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스킬은 시덴스 2.5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시덴스 2.5가 좋기는 한데 다른 모델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싸요. 이 스킬과 시덴스 2.5를 함께 사용하시면 다른 데서 3분의 1쯤 가격으로 5번에서 10번 돌려서 얻어지는 결과를 3배 비싼 시덴스로 1.2회에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비용은 이쪽이 훨씬 싸게 됩니다. 5초나 10초짜리 클립이 이렇게 되니까 실제 10분이든 1시간이든 1시간 반쯤에 되는 실제 필름으로 가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 차이가 납니다. 만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요 관련돼 있는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이거 말고도 실제 영화 연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추가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차 개발을 하고 베타 테스터들을 모집을 했고 실제 많은 피드백과 에러 리포팅들이 있었어요. 스킬로 이런 교육 만화를 만드신 원종인 교수님도 있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나서 바로 무협지를 만드신 서정희 님도 계십니다. 무협지가 끝나고 나서 서정희 님이 요즘에 연재하는 예전에 봤던 흑백 코믹스 스타일의 SF물도 있습니다. 이 작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져 있으니까 이거 실제 한번 보시기를 정말 추천드리는 작품이에요. 정말 AI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이 스토리가 정말 재밌어서 쭉 빠져드는 굉장히 좋은 작품입니다. 평소에 해적 어드벤처물 좋아하시는 박영준 님이 이런 것도 만드셨는데, 이걸 예시로 갖고 온 이유는 박영준 님이 이 스킬을 받으시고 나서 하루 만에 도달하신 게 여기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 리코 알파피 모험이라는 이런 스토리는 평소에 갖고 계셨던 거고 이런 세계관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스킬에 스타일을 더해지고 나니까 이런 컷 만화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샘플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김종익 교수님의 대표님은 밤에 출근합니다 라는 이런 작품인데, 이 작품은 세계관도 재밌고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해요. 만들어진 결과물은 이런 결과물입니다. 모두 다 AI 툰 코믹스 스킬 가지고 만든 페이지 만화입니다. 그간에 보셨던 GPT 만화와 큰 차이가 있는 실제 만화 퀄리티까지 도달한 작품들인 게 대략 눈에 들어오시죠. 이렇게 간략하게 AI 툰 스킬 개발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드저니에서 열심히 놀다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클로드라는 다리를 놓고 사람들이 쉽게 여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AI 툰 스킬을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이쯤 되면 질문이 저 스킬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AI 툰 스킬은 일단 개발이 1차 완료가 됐고 판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판매는 제 채널에 멤버십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튜토리얼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이미 길어졌기 때문에 판매에 관련된 내용과 제공해드리는 스킬에 관련되어 있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뵀는데 지금까지 구독 안 끊으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던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영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oh,